네, 김기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전마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마진, 사업하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하는 분들은 꼭 안전마진을 중요시 해야 되죠.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안전마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네. 누가 말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 말이라고 하면 무시해도 돼요. 근데 워런 버핏이 한 말이라면 그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한 말이고 그 사람의 경험과 뭐 죽음까지도 아니면 여러 가지 진짜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말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인용했고 또한 저희 아이스간 대표님이 언제나 안전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안전마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사셨어요? 살면서? 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직장만 다니고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지배 아래 돈을 벌고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은 안전마진이라는 단어는 알지라도 안전마진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나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 또한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안전마진이라는 건 뭐냐? 내재 가치가 중요한데 그 시장 가격에서 내재 가치를 뺀 나머지가 안전마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내재 가치가 5만 원이에요. 뭐 원가고 뭐가 제어하면 내재 가치 5만 원짜리를 제하면 5만 원이 남죠. 그게 곧 안전마진입니다. 그리고 그 5만 원이 그러면 50% 정도의 안전마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정도 5만 원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안전마진이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거나 이런 사람과 마음의 여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안전마진, 저 같은 경우는 빚을 1억을 내서 투자를 했잖아요. 저는 안전마진이 아니라 부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진을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사람의 저였다면, 한 번은 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를 조정했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있는 선 안에서 뭐 100이든 200을 들어갔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러면 뭔가 잃어도 그 여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수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여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굉장히 많은 시간, 더 많은 복리로 돈을 계속 불어놨어요. 부채가, 빚이. 이것처럼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약 안전마진을 진짜 알고 그 원칙으로 내가 살았다면, 내가 그 원칙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했더라면 지금의 결과가 없었을 거다.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거를 경험했고 지금의 이제 멘토님을 만나서 이 안전마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아간다고 한들 내가 이 다음의 의사결정을 안전마진을 생각하면서 할까요?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았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성공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변화하기 위해서 금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전문가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지를 한 번에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엄마 아빠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변화가 되고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공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큰 이슈로 인해서 내가 안전마진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한 번은 좀 더 생각은 하죠. 그 전에 아무 경험이 없었을 때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투자 쪽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뭐 큰 돈으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는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생각들 또한 제가 이제 이 PCM 교육에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는 거지. 만약에 대표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대? 그냥 거기다가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냥 계속 해놓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사람은 계속 그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마진을 배웠고 경험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내가 안전마진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마진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그 안전마진이 있는 게 무엇이지? 저라는 사람으로서 저의 안전마진은 거의 95% 이상이 저는 안전마진이에요. 왜냐? 마케팅 비용 들지 않죠. 고객 사는 뭐 그런 비용 안 들죠. 그 다음에 저는 전화기 하나로 뭐 저희 뭐 유튜브도 찍고요. 전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일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 다 제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없어요. 안전마진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분이 굉장히 넓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 남기는 50% 이율과 30% 이율과 1000% 이율과 마이너스 이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빚내서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에 임대하고 월세 빠지고 전기세 나가고 직원 고용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한 사람들의 여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고 마진이 있고 하신 분들 제가 자영업자 대표님들 만나보면 여분이 있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점이 굉장히 있어요. 본인이 지금 잃고 있고 적자가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 2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도 열심히 하는 과정. 근데 어떤 분은 되게 기간이 짧아요. 어떻게 해서든 막 하려고 하는데 봐야 될 걸 또 못 보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안전마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심리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내재 가치를 올리고 또 시장 가격을 올려서 하이티켓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에겐 남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요즘에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안전마진이 높으면 실수하거나 예측 오류로 인한 부분들,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매출이 확 끊기는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라는 방안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여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탓만 하고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 닫기도 하고 그런 분도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내재 가치를 올리려면 저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 중요한 거 알았고 내재 가치 올리려면 콜드콜과 사람을 만나야 해요. 되게 돈 안 들이고 만나죠. 근데 제가 요즘엔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콜드콜과 사람을 만나고 유튜브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거 하면 될까? 난 못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구나. 이런 진단만 내리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가 왜냐면 안전마진이 없다는 거를 확인했고, 안전마진이 높은 거가 무슨 사업이 있을까 하는 길에 이거를 또 이제 멘토님을 잘 만나서 알게 됐다면 그냥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런 안전마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뭔가 작은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나 하나 성공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게 바로 이건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진짜일까요? 허상일까요? 허상이 많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멘토님이 그러셨어요. 빈 6억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 60억, 600억을 더 다가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나 남편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맞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멘토님을 만났는데, 근데 뭐예요? 지금 또 새로운 영역에서 어렵다고, 만약에 두려워하고 제가 콜드콜 안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제가 빚을 투자했을 때 전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 우리 엄마가 한 3년을 한 회사가 한순간에 뭐가 나빠지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 이거 해가지고 와, 남편이 우리 빚 다 갚고 남편이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굳이 주말 부부 안 해도 되고. 저는 이 부분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혹시 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좋은 것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종종 할 거예요. 뭔가 해야 할 때는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것만 상상을 하고. 근데 저희 멘토님은 항상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됐을 때 내가 최악의 상황도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라고.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또 겁도 나고,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될까 봐서도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근데 제가 만약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톡촉이 올 것이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자책에 빠져들 것이고, 우울에 빠져들 것이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고객에 대한 거절 두려움, 이런 게 두려우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두려움, 진짜 무서움이 그때 닥칩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전마진을 높이려면 내재 가치가 높고 거기에 시장 가격을 높이면 안전마진은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되 이거가 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이 여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 여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정말 그 원칙과 기준과 이론을 내 거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를 붙잡는 거고요. 그거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싸워 나가서 이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마진, 몰랐던 사람들 안전마진을 알았다면 다행인 거고,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은 이거는 점점 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안전마진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아이의 결과가 지금 만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안전마진이 좋았나, 아니면 지금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빚만 있고 계속 적자다? 그럼 나에게 안전마진이 뭐가 없어서일까를 찾아보시고, 안전마진이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찾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정말 95% 이상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저는
그 기술과 그걸 가지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 혼자가 아닌 제 멘토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사람은 똥멍충이인 게 계속 실수하고요, 계속 같은 선택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 진짜 겸손이란 진짜 배움을 해라. 오늘 저희 멘토님이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신 글을 봤어요. 죽음을 가지고, 이게 정확한 문구는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면, 죽을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읽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죽을 마음으로, 진짜 죽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보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게 겸손하지 않는 건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 글을 읽는데 되게 뜨끔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제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딱 저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사람은 이렇게 잘한다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요. 뭔가 일침을 가하는 이런 내용이, 이런 푸시가 사람을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전마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저를 봐지게 되는 거예요. 안전마진이 있는 사업으로 들어오고 나서, 근데 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행동. 마음은 뭐 부자 되고 싶지 않겠어요. 부자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멘토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근데 왜 내 행동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왜 옛날 모습을 그대로로 가려고 하지? 이런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안전마진이라는 거가 있는, 그걸 찾아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려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환경 아무리 바뀌어놔도요, 내가 환경을 바꾸는 건 내가 바뀌기 위함이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환경을 바꿔라.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환경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환경으로 가라. 근데 거기 가서 결국에는 내가 바뀌려면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려면 그 환경으로 가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지, 그 환경 간다고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거기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네, 환경을 가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으로 갈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안전마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 때, 이렇게 세상이 사는 게 이렇게 생존을 하기 위한 삶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 땐, 몰랐으니까 그냥 살았죠. 아니까요, 겁나고 두려워요. 네, 부자들이 아마 더 이걸 알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워런 버핏도 그랬죠. 안전마진을 더 생각한다고. 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저희 멘토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끊임없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